문제 1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6번 문제와 같은 경우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 선지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문 내용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5까지 적힌 카드가 각 2장씩 10장 있습니다. 이때 5가 적힌 카드 중 하나를 맨 왼쪽에 다음과 같이 여기 위치를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9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한 장씩 놓는데 각 카드에 적혀 있는 수는 바로 왼쪽 카드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거나 같거나 1만큼 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카드를 배열하였을 때 지금 A에서 E까지 총 5장의 카드가 아직 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5장의 카드는 우선 1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1, 또 2도 한 장밖에 없죠? 2, 3은 2장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4가 한 장도 없네요. 마지막으로 5가 한 장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1, 2, 4, 4, 5 5장의 카드가 각각 A에서 E까지의 배열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 이 3을 먼저 봤을 때 이 3보다 작거나 같거나 1만큼 커야 되므로 A에는 1, 2, 4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3을 고려했을 때 A에 1이 온다면은 지금 뒤에 3은 1만큼 커야 하는데 1보다 훨씬 더 크죠. 2만큼 크니까. 따라서 이 1은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A에는 2 또는 4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뒤에 3이 와도 해당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A가 2 또는 4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B, C, D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B가 1 또는 4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지금 1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 2, 1이 있으므로 C, D, E에는 각각 4, 4, 5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4가 오게 되거든 5가 오게 되던 어쨌든 1보다 1만큼 큰 게 아닌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4, 5 둘 다 올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B의 1이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에 오는 숫자는 4 하나로 고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B에는 4가 확정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를 보시면은 C에는 1 또는 4 또는 5가 올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C에 1이 온다고 했을 때 앞선 경우처럼 뒤에 4 또는 5가 오게 되는데 이 4 또는 5, 1보다 1만큼 큰 거 아니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4 또는 5가 올 수 없고 따라서 이 1도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에는 4 또는 5가 오게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네요. 4 또는 5가 올 경우 여기서 뒤에서 이제 1이 올 수 없다는 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뒤에 5가 오고 2에 1 또는 뒤에 4가 오고 2가 1이 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총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A에서 4가 오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에 4가 오면은 B에는 1, 2, 4가 올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A에 2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죠. B에 1이 오게 되면은 C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D하고 E에 4, 5 얘네 아까 올 수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1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에 2가 올 경우 이 경우에 C는 마찬가지로 1밖에 올 수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 5 올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B에 2가 온다는 가정 또한 이게 참이 아니게 돼요. B에는 4밖에 올 수가 없겠네요. 그럼 B에 4를 배치하고 이제 또 C에 올 수 있는 숫자를 1, 2, 5를 확인을 해볼 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C에 1이 올 경우 D에는 2가 와야 하는데 그럼 2에 5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C는 1도 아니고 C에 2가 올 경우 또 D에는 1이 올 텐데 2에 5가 오는 경우 이 경우 위배됩니다. 따라서 C에서도 2가 올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C에는 무조건 5가 오게 될 것이고 D와 E와 같은 경우에는 1, 2가 오든지 또는 4, 5, 2, 1이 오게 되든지 둘 다 본문의 내용을 성립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선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지 1번. A로 가능한 수는 두 가지이다. A로 가능한 수 2와 4 두 가지 맞습니다. 옳은 선지네요. 선지 2번. B는 4이다. B는 우리 네 가지 경우 전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번도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 3번. C는 5가 아니다. 우리 지금 C를 보시면 무려 5인 경우가 3가지나 존재를 하네요. 뭐 간단하게 C가 틀린 선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5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4번. D가 2라면 A, B, C를 모두 알 수 있다. 지금 D가 2인 조건 여기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D가 2로 확정이 된다면 B, C, E 또 A까지 전부 확정이 돼서 A, B, C 모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2는 1이나 2이다. 자, 네 가지 경우에서 보면 1하고 2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5번도 옳은 선지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1년에 포획 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지금 본문에서는 수산자원을 제시하고 그 수산자원의 각각 금지 기간과 금지 지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황에 적용하여서 우리 포획 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에 하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른 포획 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비장려 수산자원인 전어는 이 금지 고시 대상에서 제외를 하네요. 그럼 전어 먼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촉진 기간이 4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인 수산자원은 또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부터 한번 보시면 대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해당이 되죠. 대구 제외. 꽃게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꽃게도 제외. 소라와 같은 경우 금지 기간이 총 2번인데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모두 이 소비 촉진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라도 제외가 됩니다. 새조개는 금지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이 소비 촉진 기간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 D, E, F 총 4가지 지역인데요. 우리 다른 거 볼 거 없이 새조개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새조개의 금지 지역은 H인데 이 CDEF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이 새조개는 금지고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 포획 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답 5번 새조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서 C 자동차 구매 시 지불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금 18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추가로 표가 각각 2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표를 추가로 작성을 한다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갑국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차종을 고려하여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을 정액 지급한다고 하네요. 중형 전기차는 1,500만 원, 소형 전기차는 1,000만 원, 하이브리드 차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차종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3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금액이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의 10%, 교육세는 2%, 취득세는 5%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준에서 보시면 그 각 자동차 종별 세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세율을 먼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세는 2%, 취득세는 5%죠. 그리고 자동차 구매 시 지불 금액은 자동차 가격에서 보조금을 빼고 세금을 더한 금액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황에 보시면은 A, B, C 각 자동차별 차종하고 자동차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그대로 이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자동차 가격의 최종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자동차 A가 중형 전기차이므로 본문에 보시면 보조금이 1,500만 원이죠. 이 보조금은 지금 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므로 마이너스로 기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는 소형 전기차이므로 보조금이 1,000만 원이죠. C는 하이브리드 차이므로 보조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조금 복잡한데요. 세금은 각 자동차별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A는 중형 전기차이므로 중형 전기차 보시면 개별 소비세만 비감면이고 교육세와 취득세는 전액 감면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비세 10%죠. 이 자동차 가격 4천만 원에 10%를 더하면 세금은 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소형 전기차는 지금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추가될 것 없이 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지금 개별 소비세, 교육세는 전액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만 감면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5%이므로 지금 C가 3,500만 원이죠. 5%를 하면은 세금이 17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모두 고려를 해서 세 개의 자동차의 총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자동차의 경우 가격 4천만 원, 보조금 1,500만 원 빼고 세금 400만 원 더하면 2,900만 원이죠. 지금 B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 3,500만 원에 보조금 1,000만 원만 제외를 하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C의 경우 자동차 가격이 3,500만 원, 보조금 500만 원 제외하고 세금 175만 원 더하면 3,175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자동차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B, A, C의 순서대로 가격이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